네, 안녕하세요. 김동숙 강사입니다. 어, 다들 댓글창에 한번, 지난, 이제 8월,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또 간단하게 안부, 뭐, 인사, 나는 AI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아니면 나는 진짜 좌절을 겪었다. 뭐,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의, AI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한 달간 어떠한 생각과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창에 한번, 간단히 써보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쓰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좋은 질문이 나오고 또 이렇게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런 쌍방향 소통이 돼야지만이 또 좋은 내용들을 제가 전달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의 또 참여가 네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케이트 선생님 듣방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막 수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셨고, 실제로는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성혜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비밀 과외라는 거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것들은 이제 활용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게 이제 큰 축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텍스트를 넣어서 생성을 텍스트라는 것들이 뭐 글쓰기도 될 수도 있고 뭐 목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기획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이고 그다음에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 이제 네 개의 큰 축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AI들의 활용법들을 주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젠 지난 이제 8월에서 이제 9월, 8월에 이제 비밀과외 끝나고 9월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을 꼽아라라고 하면은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는 오픈 AI의 O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PT 3.5를 시작으로 해서 GPT-4, GPT-4 옴니 그래서 옴니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는 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모든 것들을 뜻하는 그런 옴니를 시작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진화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GPT-4 5.1, 옴니에서 GPT-4.5에서 GPT-4.5.1으로 한 번 더, 진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GPT-4 옴니도 똑똑했긴 했지만, 그때 이제 어떤 답변을 생성해줬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GPT-4 5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 뉴스 기사에서도 대답하기 전에 생각한 오픈 AI 5원의 IQ는 얼마일까라고 이렇게 이제 타이틀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댓글창에 한번 해볼까요? IQ. 우리가 이제 인간의 평균 IQ가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클로드라고 하는 엔스로픽의 클로드라고 하는 클로드 3.5, 클로드 3.5가 우리 인간의 IQ라고 하는 이 평균의 100을 뛰어넘어 101이 됐죠. 멘사 IQ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출시된 GPT-4 5.1의 IQ는 몇일까요? 우리가 숫자로 한번 써볼까요? 인간의 평균이 120이라고 말씀드렸고, 클로드라는 엔트로피계, 성혜쌤 200, 200까지는 아니고, 300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는데, 어, AI 모델의 IQ라고 해서 인간의 평균이 100이라고 했는데, 120의 IQ가 나왔고, 내년에는 수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의 2025년에는 140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규 분포를 이게 그리죠, IQ가. 그래서 5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160까지, 뭐, 천재라고 하는 160, 수제급이 이제 140이라고 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평균, 인구의 평균의 IQ를 보면 우리나라가 5위 정도의 랭크가 된다고 합니다. 5위 정도의 랭크가 되는데, 네, 멘사 IQ 테스트를 해서 5원의 아까 모델이 120, 120이면 정규 분포 곡선에서도 중앙, 아까 IQ 전 세계에 있는
인류, 우리 인간의 IQ가 100이라 했죠. 평균. 100에서, 네, 이제 우측으로, 그렇죠? 우측으로 한참 많이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140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똑똑한 AI를 활용할 줄 모르면, 그쵸? 이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한번 강의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쵸?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원숭이 궁금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손정희 회장이, 그쵸? 이 그림이 지금 나와 있을까요? 한번 이미지를 보면,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많이들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인류보다 1만 배 똑똑한, 네, AGI,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그런 AGI, 그 붕어 인간의 진격자라고 하면서 이런 강의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주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 우리가 지금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누구나 다 활용. 지금 우리가 엑셀이라든가 한글, 워드, PPT를 다룰 줄 아는 것처럼 다루는 거는 기본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루는 거 기본인데, 그 이 AI를 다룰 줄 모르면, 네, 원숭이 수준. 그리고 나아가서는, 네, 이 AI가 더 똑똑해지면 AI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팀장님이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팀장님하고 막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대학을 다닐 때, 50대 이제 중반이시니까 대학을 다닐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막 나오고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네 인터넷 검색에서 레포트 내는 놈들 다 F야. 도서 가서 직접 찾아서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당연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았다는 거예요. 해외 자료들 찾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대학생 아이들에게 우리가 야, 인터넷을 찾거나 AI를 찾지 말고 도서관 가서 종이책을 읽고 그것들을 생각을 적어 와라고 하면은, 그렇죠? 지금의 대학생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뭐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그렇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도서관 가서, 물론 우리가 텍스트라는 책이라는 어떤 책이나 뭐 아니면 저널이나 텍스트를 찾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더 방대한 글로벌한 자료들을 인터넷 서치를 하며 AI를 활용하면 찾을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그거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AI 모델이, 네, 인간의 IQ의, 네, 그 평균을 훌쩍 넘어선 120까지 도달을 했고, 내년에는 140. 그 인간의 전체적인 정규 분포 곡선을 보더라도 완전히 우측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활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제가 늘 말하는 의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비밀 과외를 통해서 이런 뭐랄까요? 이런 트렌드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AI를 이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 광고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지금 아이캔 대학에서 그 지금 김익환 교수님하고 해서, 지금 김익환 교수님이 이제 그 아이캔 대학을 만드셨다며, 제가 IT하고 AI 대학을 이제 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AI에 대한 강의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IT적인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이 AI만 받아들이면은 어떤 그 주방 도구를 활용할 줄 모르고 식재료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할지 모르는데, 그냥 백종원의 레시피를 보면은 그냥 따라 해봐 하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강이라는 조금 긴 시간의 텀을, 그 긴 강의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강의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AI 트렌드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큰 그림을 계속 그물을 그려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나는
지난 이제 8월 이제 비밀가요 지금까지 한 달,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그물을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8월 비밀가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그 나의 그런 AI 지도의 그물망이 조금 더, 발전됐다. 1번. 한번 해보시고. 1번. 아니다. 나는 안타깝지만, 그때 강의 이후로 지도를 확장하지 못했다. 2번. 네, 한번. 뭐, 이거는, 선생님들의 지금 이제 뭐, 피드백들이 있어야지만 제가, 그 다음번 비밀과에서는 어떤 내용들 조금 다룰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승민 선생님 좋습니다. 2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권규 선생님, 2번. 그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건 제가 크게 뭐라 했어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거로 먼저 가자는 거예요. 텍스트를 생성해준 AI 쭉, 이미지 생성해 AI 쭉, 영상 생성해준 AI 쭉, 보이스를 생성해준 AI 쭉 이렇게 쭉 이것들을 위주로 한번 준비하시고 그쵸?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근데 그 텍스트 생성 AI 우리 기본적으로 말하는 텍스트 생성 AI가 왜 이게 중요한데라고 했을 때 이 자료가 여기 갖다 붙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평균의 100, 인간의 평균 IQ보다 100 이하의 생성형 AI들이 대부분을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써봐도 뭐 내가 생각해봐 뻔할 법한 이야기를 주는데 지금 이제 GPT-4 5.1이라는 게 새로 이제 9월에 출시가 오픈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인간의 평균. 그러면 이 자료, 지금 이 자료가 선생님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설득의 자료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 자료를 어디에다가 내가 갖다 붙여서 내 거로화 시키겠냐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 줄에다가 이 지금 뉴스 기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런칭을 하고 이제 10월 7일날 런칭하는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1강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하거든요. 그런 거요.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지식. 나 이거 듣고 나면은 이 강의 뭐 열심히 완강하고 나면 이 비밀과에 매번 듣고 나면 나 언젠가는 AI 활용 엄청 잘해져 있을 거야. 변화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이상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퍼스널 브랜딩이나 뭐 수익화나 뭐 SNS 강의라고 AI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 작년 한 해 동안 책 100권 읽었어요. 근데 왜 저는 변화하지 않죠? 왜 달라지지 않죠? 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의 컨텐츠의 질은 왜 좋아지지 않죠? 사람들이 왜 내 걸 팔로우하지 않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어쨌든 전자책이든 SNS든 AI든 AI에게 어떤 질문을 넣던 간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받은 집배원이 돼야 된다. 집배원. 집배원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지금 신문 기사를 제가 캡처 오늘 한 5장의 슬라이드가 있을 때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 이 정보는 내가 어디에다가 갖다가 뿌려서 꽂아 넣어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김익환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메타 언어라는 거고 상위의 지식의 구조화를 시켜서 이 정보가 어디에 들어갈지 기록적으로 갖다 꽂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슬라이드 지금 오늘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을 때 이 각각의 슬라이드가 어디에 꽂혀져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되면 이게 아까 텍스트 한 줄,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4개의 그 서랍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서랍장이 그러면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서랍장이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평균 IQ가 120 넘었다는 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사를 단순하게 이게 이렇구나. 이게 120이구나. 와, 진짜 불안하다. 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런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러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아까 손정희 회장의 어떤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나만의 인사이트 융합적인 게 되는 거죠. 아까 손정희 회장에 대한 금붕어와 원숭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최신의 기사가 두 개가 융합이 되면 여기에서 나의 생각이 조금만 더해지면 이게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너네 AI 활용 잘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배워야 돼. 왜? 트렌드에 대한 공부해야 돼. 왜?
손정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걸 보면 인간의 평균 IQ가 100에서 넘어서 120이 됐어. 이게 융합해서 내 생각이 더해져서 나의 경험이 더해지면 더 좋겠죠. 나의 경험을 통한 지식과 노하우가 여기 더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그거를 SNS 컨텐츠에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블로그 무료 전자책 내용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읽고 싶은 컨텐츠고 읽고 싶은 전자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내용들만 막 장황하게 나열식으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다가 그냥 이탈을 해버리는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냐? 이 생각을 가지고 챗GPT에 질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손정 회장이 이런 말을 하고 원숭이 되고 이런 거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도태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GPT-4 5.1이 출시됐을 때 인간의 평균 IQ의 100에서 그것을 넘는 변곡점이 돼서 120이 되고 내년에 수재급이 140인 그런 생성의 AI가 나오는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40대, 50대 직장인, 주부들, 학생들이 생성의 AI 활용법에 대한 내가 어떤 PDF 전자책 뭐 60페이지짜리 전자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 전자책에 대한 그런 목차를 구성해 줘. 이렇게 나의 그런 맥락 정보를 AI에게 주고 목차를 생성받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목차를 생성해 줘라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쌤들한테 비밀 과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AI의 도구 활용법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AI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자생력이라고 하죠. 자생력. 그래서 AI 뉴스를 봤을 때, 아, 이 뉴스는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구나. 아, 이 뉴스. 그런데 텍스트 버전에 들어갔더니, 불과 7월에, 6월에 클로드라는 그 AI가 나왔을 때 인간의 평균 IQ 101이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인간의 IQ 120을 넘는 그런 AI가 나왔네. 근데 분명히 GPT-4 옴니가 120을 하며 경쟁사는 이제 125, 130을 들고 나올 거예요. 한두 달 안에. 아니면은 미미하지만 120 한 4, 125의 IQ의 성능을 했다. GPT-4 옴니를 넘어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평균 IQ 100에서 101에서 120에서 125가 나왔고 그다음에 130짜리 나왔고 이런 흐름들을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이게 나의 나중에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지도가 그려지면서 이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이 여기 안에서의 융합적 사고와 그리고 나의 인사이트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가 어디에 내 우편에서 이거는 여기에 꽂히면 되겠구나. 근데 그 핵의 중심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가 제일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일 기본. 아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클로드 여기서 클로드 3 오퍼스가 인간의 그 100, 101, 뭐 100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01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간의 평균 IQ 100 수준을 네, 그 넘어섰고 그다음에 3, 4년 안에 IQ가 160에서 180이면 그쵸? 이 초지능 AI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말하는 초지능 AI가 네, 뭐 3, 4년 내에 그런데 3, 4년 후에는 뭐 우리 이제 2024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잖아요. 오늘이 딱 100일이 남은 날이래요. 100일. 내일이 되면 이제 99일이거든요. 그럼 또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3, 4년 이내에 180 수준이죠. 네. 예. 180이면 여기 정규 분포 곡선에도 없어요. 그쵸? 이게 160이거든요. 끝에가. 180이면 저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AI를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 AI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들도 우리가 AI를 공부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네, 해주시고 정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그 올드한 이전의 그런 패러다임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곡점. 그래서 이제 왜 이 그래프를 가져왔냐? 결국은 지금 이제 오늘 GPT-4 5.1이 나오면서 인간의 평균 IQ를 훌쩍 넘어서 버렸어요. 그 전에 GPT가 아닌 클로드에서는 이제 100이냐 101이냐 인간의 평균 점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이 이제 변곡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는 선택할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나는 이쪽 좌측으로 흘러갈 거야. 우측으로 흘러갈 거야.
그런데 이 좌측으로 흘러갈 건지 우측으로 흘러갈 건지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는 지금 이 이제 변곡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좌측을 선택을 하면 이제 비즈니스의 그로스가 갈 거고 비즈니스의 네, 이제 잠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라지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선택이 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의 그런 전환을 제가 늘 많이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도 한 번 더 했지만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아이폰 2007년에 아이폰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갈 거야라고 준비를 하는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야 PC로 하면 되는 건데 모바일 그 느리기도 하고 인터넷 이게 끊기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타자를 아무리 쳐도 이게 오타가 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카카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카카오는 여기 이제 이쪽 좌측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네이트온이라고 하는 거, 거기도 메신저, PC 시대의 메신저의 최강자였죠. 네이트온은 네, 에이,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 대응이 늦었어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시대에 대응을 빨리 했던 카카오는 지금 그렇죠? 성장의 길을 거, 걸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됐지만 네이트온, 물론 지금 일부 PC에서 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카카오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됐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11번가 홈쇼핑을 한번 홈쇼핑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뭐 11번가나 지마켓 모바일 PC 시대의 최강자였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모바일 시대로 전환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시대로 전환이 빨랐던 네, 쿠팡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켓컬리 이런 데 모바일 시대에 전환이 빨랐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네,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마켓과 11번가 물론 뭐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쿠팡하고 견주어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변곡점 모바일 시대의 전환을 누가 빨리 했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다시 이제 변곡점에 온 거예요. 그렇죠? AI 변곡점에 온 거고 지금 보면은 모든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이라고 하는 공룡들은 이 AI 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한 그런 경쟁력에선 뒤처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글 크롬에서의 구글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그죠? 대부분 뭐 90% 이상의 AI들은 다 가입이 바로 그냥 클릭 두세 번만 계속 컨티뉴만 두 번, 세 번 누르면 바로 가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I가 이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변곡점에 와 있을 때 개인에게 있어 기업뿐만 아니에요. 기업과 국가뿐만 아니라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AI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준비를 한다면 저는 늘 복리 효과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아까 AI 트렌드 뉴스를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1년 후, 2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인사이트와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이 생겨 있을 거라고 저는 네,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네, 빠르게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우리가 비밀 가해를 해서 같이 트렌드를 공부하는 거 네,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2번이라고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로 해서 내가 AI 알고 있는 AI 서비스들을 쭉 쓰시고 그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세요. 텍스트 생성 AI 뭐 추천 정리하면은 우리가 검색을 하시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쭉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어지는 AI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서 이 그 3강 구도, 5강 구도, 1강, 그다음에 2강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도 쌤들의 이제 안목이 생기면 이 그룹핑도 될 거예요. 여기에선 이 애들이 최강자구나. 그렇죠? 이런 최강자구나. 그러면 최강자 위주로 한번 경험을 하고 누군가에 가르쳐 주는 사람을 포지셔닝 하면은 네, 여기에서 네, 조금 더 내가 디벨롭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생성에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이제 쌤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우리 댓글창에 자, 알겠다. 오케이. 나는 그럼 가르치는 사람으로 한번 포지셔닝 한번
해서 한번 이렇게 트렌드나 이런 AI를 활용해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의 포지셔닝 좀 부담스럽다. 나는 아닌 것 같다. 2번. 네. 한번 네. 댓글창에 뭐 써주시면 네, 좋습니다. 승민 쌤 너무 좋습니다. 네, 1번. 답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지금 2번에 손이 갔다가 네, 내려오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지만 사실은 2번이라는 생각은 그렇죠. 가지지 않고 우리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다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능합니다. 그쵸? 음. 혹시나 2번이라고 네, 이 댓글창에 올라오시는 게 있으면 성혜쌤이나 승민쌤이 좀 카메라 켜주셨는데 저한테 꼭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머스크하고 예, 뉴스 기사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레리 앨리슨이라고 오라클 회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젠슨왕하고 이제 어떤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이제 GPU라고 하는 이제 AI 이제 칩, 이제 AI 칩에 대해서 AI 칩을 제발 나 돈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돈 좀 제발 가져가줘. 그러니까 GPU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네, AI가 이게 있는데 AI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제 네 개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나를 알고 갈게요. AI에는 크게 이제 AI 칩 시장이 또 이제 하나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의 이제 큰 획인 거고 AI 도구들이 있는 걸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할 건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AI 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AI 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올 건데 AI 칩이 왜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AI 칩에는 크게는 이제 이거를 하나 이제 우리가 AI 칩이라는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네 개가 있고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뼈대를 넓혀 갈 거예요. AI 칩이라는 걸 하나 넣어 주세요. AI 칩. 자, AI 칩에는 AI 칩이 이제 있으면 그 아래로 이제 두 개를 카테고리를 치는 거예요. AI 칩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습용 칩이 있고 AI 칩에는 학습용 칩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추론용 칩이 있는 거예요. 추론용 칩. 그래서 학습용 칩은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이제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추론용 칩은 이 공장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품을 생산해내고, 어떤 물건을 검수해내고, 감별해내고, 그죠? 어떤, 좀 생산의 속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보면은 이제 학습용 칩들은 이제 아주 비싸요. 고단가요. 엄청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들 위주로 네,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 위주로 이 AI 칩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오픈 AI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 그죠? 아마존 이렇게 학습용 칩은 예, 아까 엔스로피, 클로드라든가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그 학습용 칩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게 이제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장은 조그만한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죠 소규모 모델 조그만한 공장이 있고 큰 규모 그죠 거대 LLM 모델의 그런 큰 규모의 지금 GPT-4 옴니나 O 원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디벨롭 되는 것처럼 이런 학습용 칩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제 저의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트렌드 뉴스나 이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거는 소수의 대기업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는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뭐냐면 추론 칩이 이제 대세를 줄을 이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추론용 칩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추론용 칩들. 그래서 이런 추론용 칩에는 이제 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답변을 생각을
그 답변을 생성을 해 준다거나 이미지를 생성을 해 준다거나 어떤 추론을 한 번 더 앞서서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오픈 AI라고 하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추론 성능을 이제 높이는 건데 이제 추론 칩들이 이제 주를 이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이제 추론 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그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론 칩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추론 칩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AI 칩에는 학습용 칩과 추론용 칩이 있다라고 했죠. 추론용 칩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추론 칩과 또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옆으로 이제 꼭 연결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거거든요. 온 디바이스. 그래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인데 이걸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집에 전구가 있어요. 지금 형광등이 있어요, 위에. 이건 어디예요?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송신탑을 해 가지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송전탑이 무너졌어요. 그럼 전기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못 들어오죠. 전등을 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송전탑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면 외부에서 전기가 끊기면 자, 그런데 저한테 손전등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이거를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죠? 전기, 전구, 불빛을 밝힐 수가 있어요. 온 디바이스는 이런 거예요. 외부의 전기라든가 인터넷, LTE라든가 이런 외부의 통신망이 없더라도 그 통신망이 끊기더라도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그 생성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손전등과 같은 걸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왜 온 디바이스가 중요하냐? 온 디바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통신이 끊기는 데 있잖아요. 뭐 어떤 고산지대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엄청 그 시골 마을에 갔어요. 그럼 인터넷이 막 끊겨가지고 막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지 인터넷이 막 잡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아까 추론 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화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핸드폰에 이게 이제 그 추론 칩이 딱 붙으면 우리가 어떤 그 오지라든가 인터넷이 끊긴 데를 가더라도 내가 챗 GPT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그죠? 어떤 데이터를 송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그렇게 이제 통신이 끊기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온 디바이스의 두 번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는 거는 우리가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걔네의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들어가서 그것들에 대한 다시 우리한테 답이 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챗GPT나 생성형 AI에게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주면 그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을 생성해 줘요. 이거는 개인정보의 문제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그 생성형 AI에게 첨부 파일을 하거나 회사에서의 어떤 파일 전송을 막아요. 그쵸? 근데 온 디바이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LTE나 통신이 없어도 답변을 생성해 주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를 생성을 해 줘요. 그렇다는 건 뭐냐? 외부 데이터 센터로 가지 않더라도 온 디바이스, 내 핸드폰 안에서 그것들이, 내 PC 안에서 그것들이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파일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온 디바이스화에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런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그렇죠? GPT-4에서도 지금 보면 GPT-4 미니가 있어요. 그렇죠?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클로드 3 같은 경우에 클로드에도 소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항상 내요. 세 가지 버전을. 그래서 대규모 버전, 그 유료 버전 사용자한테 낼 수 있는 대규모 버전. 그다음에 이제 이거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오픈시킬 수 있는 일반 범용적인 버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니 버전. 이거는 온 디바이스화를 시킬 수 있는 미니 버전을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내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이 온디바이스에 특화된 또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규모 모델만 만들어내는 또 기업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규모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용까지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하고 있는 이제 AI 칩이 이제 엄청난 추론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H100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제 H100, H200 이런 그 칩들이 지금 그 엔비디아의 주 그 수익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그 이 엔비디아의 그런 칩들을 네, H100이라는 호퍼100이라는 칩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H100의 추론 성능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 뭐 100배 이상 그 고성능,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AI 추론 칩이 H100의 칩이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100배 더 추론 성능을 가지고 있는 B200, 블랙웰이라고 하는 B200의 칩이 원래는 이제 올해 이제 뭐 한 하반기쯤 이제 원래는 이제 한 8월, 9월에 출시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제 추론 칩이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조금 이제 연말로 연기가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약간 뭐 이거 주식 방송은 아니에요. 약간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 네. 이제 뭐 역대급 그런 추론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추론 성능이 중요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리소스를 절약을 해줘요. 뭐냐면 예전에는 아까 뭐 내가 어떤 걸 생성해줘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의 답변을 생성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15초가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H100이 근데 B200은 성능이 더 좋다 했죠. 15초 만에 답변 생성해줬던 거를 2초, 3초 만에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시간에 대한 절약적인 측면이 있고요. 단편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15초와 뭐 2초를 예를 들었지만 더 방대한 양의 그 자료들이라고 한다면, 그죠?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뭐 기상을 예보한다거나, 그죠? 그런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틀, 3일 걸렸던 걸 얘가 단 10분 만에 해주는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절약은 비용적인 절약과 또그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소모를 덜 하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막 PC를 막 엄청 열심히 돌리고 하면은 여기 열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PC 모바일도 많이 사용하면 열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엄청난 추론 성능 칩을 그런 데이터들을 돌리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그 열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 심해에다가 뭐 어떤 극지방에다가 그런 것들을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추론 성능이 올라가면서 열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네, 이제 그 절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머스크나 앨리슨이 젠순왕에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너 우리 돈 진짜 넘쳐 흘러나는데 너 이거 돈 다 가져가. 빨리 제발 AI 칩을 줘라고 하면서 AI 칩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의 생성형 AI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AI 칩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AI 칩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온 디바이스화로 갈 것이다. 온 디바이스화는 아까 말한 거는 통신이나 이런 거에 제약 조건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화는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AI 테크 기업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다. 그리고 이게 AI 칩이 결국은 우리 지금 핸드폰에 아이폰도 지금 이제 AI의 기능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갤럭시 광고 어제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G 폴드 광고 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G 폴드 광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 G 폴드 지금 그 이제 삼성 공식 그 광고는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G 폴드가 이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딱 접혀 있는데 나는 여기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베트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어로 말하는 거 지금부터 베트남어로 해줘 하면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이 반대편 액정에 베트남어로 이렇게 한국어 번역돼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베트남에 있는 그 가게 사장님이 베트남어를 쫙 읽고 나서 실시간 번역된 베트남어를 읽고 나서 베트남어로 말해주면 내 화면에는 그 베트남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LTE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하지만 온 디바이스가 되면 그런 것들을 내 핸드폰 안에서 해외 로밍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런 온 디바이스로 실시간 번역 기능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디바이스는 항상 AI 시장에서의 화두이고 온 디바이스는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온 디바이스가 되면 어디에 들어올까요? 어디에? 두 가지에 들어오겠죠? 하나는 그죠? 하나는 어떤 그 기기에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 들어오겠어요? 로봇, 우리 가전제품, 그죠? 우리 세탁기, 아니면은 우리의 그, 의류 그쵸? 그런 아니면은 청소기 이런데 온 디바이스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로봇 딱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에요. 로봇.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기기 안경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될 수 있고, 또 AI 전용 기기 디바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PC 다음에 어떤 스마트 기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손으로 들고 다니는 PC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AI 전용 디바이스 기기와 스마트폰, 노트북 이미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로봇 이쪽이 정말 이제 로봇.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에 차가 다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차가. 근데 불과 뭐 80년대 저희가 이제 태어나고 저희가 이제 살았을 때, 뭐 70년대, 80년대 때 집에 차가 없는 집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인 1 차의 시대인 것처럼 이제 1인 1 로봇의 시대가 될 거예요. 1인 1 로봇의 시대. 그렇죠? 자, 이제 AI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올 것인가 보면 아마존에서는 판매자를 돕는 이제 왜 제가 이제 아까 AI 하다 로봇 하다 갑자기 말을 끊었냐면 로봇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그 로봇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아마존에서도 판매자를 돕는 AI 챗봇이 출시됐어요. 그래서 광고용 비디오 생성도 추가. 그래서 보시면은 뭐 볼까요? 아마존에서 실제 이제 아마존 공식 어, 그 유튜브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내가 텍스트를 넣어도 좋고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걸 지금 이제 아마존에 있는 생성형 AI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냥 어떤 스피커를 파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파도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에 있는 생성형 AI가 다 고객 맞춤, 제품 맞춤형으로 네, 아마존에 판매를.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상세 페이지 제가 그 이런 거 공개되나? 제가 그 이제 와디즈 펀딩에서 지금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생성 AI와 관련된 강의를 한번 그 펀딩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와디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와디즈의 상세 페이지는 뭔가 조금 다른 상세 페이지보다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이제 뭐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용에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데 이 그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거는 이거는 자기네 회사와는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상세 페이지를 의뢰를 해서 해도 되고 요즘에 상세 페이지를 그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해도 되고 그 저희가 소개해주는 뭐 한 두세 개 업체 중에서 택일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기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성공적으로
펀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으로 이제 뭐 촬영부터 이렇게 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만큼은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용을 딱 견적을 딱 주는데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만 원.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그런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디자이너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저도 회사에서 그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는데 200만 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멈칫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 아까 생성형 AI가 이런 시장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이것들을 지금 이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AI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인간의 수준과 비교해서 전문가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 아마존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나 여기 다 도입이 될 거예요. 또 다른 글로벌한 그런 각국에 있는 그런 이런 커머스에 있는 상세 페이지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아마존에서도 이제 이런 그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생성형 AI의 도입을 이제 알고 이제 이미 시작됐고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또 쌓이게 되면 이제 상세 페이지 꾸미는 것도 네, 이거를 활용할 줄 아는 디자이너와 그렇지 않은 디자이너들의 차이는 네, 많이 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구글 제미나이에서 AI 음성 비서의 전쟁이 불붙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8월 2024년 8월에 구글 제미나이 라이브 출시. 그러니까 이 제미나이 라이브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GPT에 들어가면 GPT 그 음성으로 하는 챗 GPT 있잖아요. 보이스. 이거를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이제 8월에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9월 15일 날 기사입니다. 이게 9월 15일 기사인데 구글 제미나이 음성 채팅 안드로이드에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유료 사용자에게만 이 음성 챗봇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도 네. 음성에 이제 무료 지금 오픈 AI에서도 지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GPT-4 옴니에서 시연을 보이면서 이 음성 채팅과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국내 사용자 일부 사용자 전 세계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오픈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후기들 올라오면 몇몇 사용자들에게 그 GPT-4 옴니의 그 최신 버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연내에는 아까 GPT-4 5.1이라고 하는 IQ 120 수준의 그런 음성 비서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음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음성으로서 AI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쵸?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유튜브 이제 공식 블로그이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어 이게 이제 9월 18일 날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이제 유튜브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 글이 올라왔는데 뭐 보시면은 아, 이 블로그거든요. 음.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제 유튜브가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발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주요한 게 이제 구글에 있는 이제 보시면은 그 영상 생성 AI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든 비오라는 그 AI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영상을 생성해 주는 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들어올 것이다. 네,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쇼폼, 이 쇼츠를 만드는 것도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면은 얘한테 어떤 명령을 하면 이 쇼츠를 이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뭐 여기서 뭐 어떤 파트너십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조금 저는 이제 와, 이거 대박 신박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 생성형 AI에게 챗GPT에게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컨텐츠 기획을 세워주고 대본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그럼 브루에 들어가서 뭘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비디오 스튜디오에 가서 뭘 만들고 뭐 그다음에 영상 편집 캡컷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붙이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 안에 그게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여기서 보면 아이데이션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새로운 뉴 크리에이터의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아이데이션을 하고 그쵸? 아이데이션에서 이게 대본 스크립트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쵸?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도 다 유튜브에 대한 썸네일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비오가 쇼폼이나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쭉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글로벌 어디언스들을 위해서 네, 오토매틱 그 더빙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더빙을 해주면 내가 한글로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면 뭐 스페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트렌드 뉴스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AI 뭐 그 아이캔 유니버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AI 트렌드 뉴스 한글로 AI 트렌드 뉴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알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AI 트렌드 뉴스라고 스페인어로 검색을 해도 내게 알아서 더빙과 그 변환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웹 2.0과 웹 3.0 시대는 늘 제가 말하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웹 2.0 시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채널 지금 이 세계에서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좋은 컨텐츠,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데 AI가 어떤 컨텐츠를 생성해 주라고 해서 AI가 125개국 언어로 번역 아까 더빙을 해준다고 해서 해외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뭐냐면 아까 말 AI 똑같은 거예요. 내가 AI 가르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내가 이 그물망을 딱 그려놓고 내가 AI에 관련된 책을 딱 읽고 나는 딱 타겟팅이 40대 50대 가정주부들에게 AI의 기능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해 볼 수 있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40대 50대 엄마들에게만 나는 아니 30대 40대 엄마들에게만 나는 할 거야 학부모들에게만 할 거야라는 타겟팅만 하고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을 포지션에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컨텐츠가 나오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누군가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올렸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튜브가 아까 더빙 125개국의 언어를 더빙해서 보여줄 때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브이로그를 찍고 그다음에 내 그냥 단순하게 그쵸 어떤 타겟층도 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을 포진해서 알려주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AI의 활용도는 완전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SNS, 지금 페이스북도 그렇죠. 그다음에 X 채널, 그렇죠? 예, X 채널이라든가 지금 유튜브도 그렇죠. 인스타도 그렇죠. 틱톡도 그렇죠. 전부 다 컨텐츠를 만드는데 AI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 2.0, 웹 3.0은 동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웹 2.0에 AI 도구라는 게 붙을 거고, 결국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 음,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틱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인데 이제 중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해서 가격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늘 AI 시대를 볼 때 그 모바일 시대 전 시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이폰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정말 고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10년에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어요. 아이폰보다는 조금 저가이긴 했죠. 그죠? 물론 초기에 갤럭시도 비싸긴 했지만 조금 더, 네, 포지션이 이렇게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의 그런 저가 핸드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저가 핸드폰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 그 경쟁들이 되면서 이 시장의 가격들이 이제 초기에 이제 고가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선들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이 모바일 시장들의 이렇게 디바이스 기기가 대중화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킬러 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뭐 SNS 채널에서의 이제 뭐 인스타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뭐 아마존의 이제 뭐 어떤 앱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쿠팡이라든가 카카오티라든가 이런 카카오 택시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토스라든가 이런 킬러 앱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성형 AI가 이 어디에다가 들어가서 쓰일 것인가. 기기가 있지만 로보틱스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 근데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AI가 우리의 이제 가사 노동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교육 현장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화재나 그 재난 현장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갔을 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장년층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외의 그런 어 해외 노동자들의 이민 정책을 오픈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폐쇄적이긴 하죠. 그리고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늘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AI가 AI 노동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AI 로봇이나 그 LLM이나 아까 온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생성 AI가 AI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 이런 로봇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야라고 대부분 90% 사람은 걱정을 하겠지만 10% 사람들은 여기에서 AI가 이런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이런 아이데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회사에 취업을 뭔가 채용 공고를 냈어. 이 휴머노id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떤 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그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는 기획자를 모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AI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90명의 모르는 사람보다 10명의 아는 사람 10%의 사람에 내가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고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인문학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는 노인들을 위한 그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그런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강의를 보면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노인 복지 정책과나 이런 데 하면은 여기서 단순하게 외롭지 않게 대화를 해주는 거라든가 짐을 들어준다라든가 운동을 시켜주는 거 이런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갔을 때 노인들이 어디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그 챗GPT나 아니면 이런 AI에 대해 학습을 시키는 거죠. 사전 학습을 시키고 어떤 자료를 넣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데이션을 해서 이런 것들을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라는 아이데이션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 AI 로보틱스의 발전 과정과 이 흐름과 온 디바이스나 아니면 전체적인 뼈대를 그려놓지 않고 내가 인문학적 소양만 가지고 있으면 AI 로봇의 어떤 AI를 로봇을 만들었을 때 노인의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문학적 소양 난 자신 있는데 근데 AI에 대해서 난 몰라. 로봇에 대해서 난 전공자가 아니야.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AI 시대는 무조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I 시대에 대한 큰 뼈대와 흐름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독서와 그다음에 기록과 나다움과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이 AI의 기술과 융합이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쟁력을 그 포인트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이번 9월에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그 지도를 그리는 거 그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시고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는 뉴스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 아, 이 기사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아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AI 칩, 온 디바이스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 그 AI, 이 생성형 AI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 하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디바이스 기기가 있을 거고 AI 로봇이 있을 거다. 그 정도만 그림을 또 그리면은 훨씬 더 지금 풍성해졌을 거고, 그다음에 다음 달 또 트렌드 뉴스를 할 때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계속 쳐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9월에 지금 그걸 그려놓지 않으면 10월에 가서 그렇다니까요. 뭔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딱딱 와 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9월에 그렇게 그리는 거 꼭 하시고 저희 뭐 제가 뭐 따로 미션을 드리진 않지만 네, 그 그린 거를 네, 저희 꼭 단톡방에 한번 네, 내가 그린 지도를 꼭 한 번씩 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녹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